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추위가 그래도 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은 온화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급격하게 영하권의 추위를 나타내는 이러한 기온 변화가 우리 몸을 더욱더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선 근육과 관절이 경직시키기 때문에 무릎 통증 더욱 악화될 수 있고요.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적은 통증으로도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그래서 오늘은 무릎 통증 완화와 기능을 개선하는 비수술 치료법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통화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평소 무릎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낮에는 매우 춥고요. 또 낮에는 따뜻해서 활동하기 좋은 이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침에 일어나시면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이나 어깨에 통증이 많이 호소하실 수 있는데 평소에 틈틈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시면 이런 통증에서 해방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참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무릎이 어떻게 생겼고 또 무슨 기능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관절 중에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그 관절이 무릎 관절입니다. 네네. 빨리 망가지고 또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감을 주게 되는데요. 이 관절은 무릎 관절은 크게는 뼈와 그리고 뼈와 뼈를 잡아주는 인대 그리고 뼈의 끝단에 그 마찰을 줄여주는 관절 연골 이렇게 세 가지 이 복잡한 구조가 관절 주머니 안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대퇴골과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가 무릎 관절을 만들고 앞쪽에는 슬개골이라고 작은 종지뼈가 있습니다. 이 큰 뼈가 그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양측 측부인대 이렇게 네 가지 인대로 꽉 잡혀서 일정한 움직임을 만들게 되고요. 움직임을 만들 때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뼈 끝에 관절 연골이 그 매끈한 관절면을 만들어주게 되고 또한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테두리를 만들어서 일정 간격,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반월상 연골 이렇게 연골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참 관절 그 안에 또 연골 무릎이 잘 부드럽게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 요즘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원장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닐 거고 네. 분명 이렇게 진행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연골의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테두리를 만들어준 연골이 먼저 찢어져서 그게 관절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을 마모시켜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 네.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간편하게 세 단계 정도로 나누게 되면 초기와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관절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기 관절염 환자분들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시면 대부분 정상 엑스레이 소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연골 손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자체에는 별로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 관절염 환자들에서는 이렇게 연골이 조금씩 망가지면서 관절과 뼈와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게 되는데요. 네네. 이럴 때 중간 단계의 관절염 환자들이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연골이 손상된 부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나 크게 망가졌는지를 빨리 찾아내고 적절하게 치료한다면 말기 단계처럼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임상적으로는 중간 단계의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말기가 되는 게 아니고 분명 초기, 중기, 말기 단계를 서서히 거치기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통증이 발생된다면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미리미리 단계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단계에 맞는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을 관절염 초기 증상,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관절염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좀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진통 소염제나 또는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겠고요. 네네. 한번 무릎에 통증이 생기거나 물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자꾸 반복되거나 아니면 한 번 생겼을 때 오래 지속된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내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중간 단계에 와 있구나 이런 의심을 꼭 하셔야 되고 예. 이럴 때는 적절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 부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맞게 주사 치료나 또는 줄기세포 주사 치료나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이런 치료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절염이 진행되거나 또는 이런 중간 단계에서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신 분들은 결국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결국은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또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경골 근위부 절골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수술이라는 말은요,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사람을 겁먹게 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그 중간 단계 비수적인 치료법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지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주사 치료, 그 가운데도 원장님, 네. 증식 주사 치료, 네. 예, 그 치료 원리가 궁금합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저희가 외래에서 쓰이는 주사 치료 종류 중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병변이 확인된 인대 손상 부위에 인위적으로 주사를 해서 인위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시켜주고 네네. 이를 통해서 조직의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성장인자들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재생을 촉진시켜준다. 자, 증식주사 치료의 대표적인 특징들. 우선 주사 치료니까 좀 간편할 것 같고 그 밖에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시행하는 이런 증식 주사 치료는 첫 번째로는 외래에서 편하게 쉽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절개나 또는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통해서 내 몸에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생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증이나 후유증, 부작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 근본적으로 손상된 연골 인대나 관절 주머니를 재생시켜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관절 어느 부위 모든 관절에도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네. 또 한 번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진 경우에도 또 증식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증식주사 치료받으신 분들,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잘 치료가 되신 분들의 치료 사례 좀 사진으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62세 여성분입니다. 네. 요즘 60대는 한창이신 나이인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받으셨네요. 네. 6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무릎을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고 무릎이 붓는다. 그런 이런 증상 때문에 내원하셨는데 시술 전에 MRI 검사를 보면 무릎 안에 염증이 심해서 물이 많이 차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고요. 내측 측부인대 쪽으로 염증이 심해서 무릎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시행을 했었고 다시 시행했던 MRI 상에서는 내측 측부인대 주변의 염증이 거의 사라졌고 무릎 안쪽, 관절 주머니 안쪽에 있는 염증도 거의 소실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네네. 자, 증식주사 치료 사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젊으신 분의 60대이신 분께서 역시 무릎 연골 손상으로 주사 받으셨어요. 네. 환자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내시경 소견을 통해서 무릎 내측에 관절 연골이 많이 마모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는데 주된 원인이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가 굉장히 많이 손상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관절 연골이 손상되는 2차 손상이 동반되는 환자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시술 전과 시술 후를 비교하면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 구조들을 좀 강화시키고 네네. 불안정성을 해소시켜 주고 나서 다시 내시경을 보면 관절 연골 손상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좀 매끈하게 회복된 사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